월급이 들어오면 왜 하루 만에 다 사라지는 걸까요? 회사 생활할 때 늘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월급이 적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돈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돈이 새고 있었다는 걸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월급이 너무 적어서 모을 돈이 없어. 돈은 버는데 왜 항상 마이너스일까? 큰 돈을 쓴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돈이 없어. 그런데 통장을 열어보면 어디에 쓴 건지 기억 안 나는 항목들, 1,000원, 2,000원씩 빠져나가는 소액 자동 결제들, 몇만 원씩 쌓인 배달앱 결제들, 카페에서 결제한 금액 수십 건들 투성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돈이 새고 있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늘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는 체감 가난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2030 세대의 월 평균 수입은 과거보다 높다고 해요. 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 생활을 하는 10년 동안 계속 월 평균 200만 원을 받고 다녔었는데 월급 200만 받았다고 하면은 비웃는 사람 투성이었어요. 200만 원보다는 다들 많이 받고 다닌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저보다 이렇게 많이 버는 그들도 항상 불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지출의 흐름을 의식하지 못한 채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작고 사소한 소비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루 커피 한 잔이 뭐 어때서?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배달시키자.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이건 그냥 사자. 그런데 이게 모이고 쌓이면 장기적으로 삶에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새는 돈의 5가지 패턴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습관 소비입니다. 하루 4,500원짜리 커피 한 잔 작아 보이나요? 하지만 한 달이면 13만 5천 원입니다. 1년이면 160만 원이에요. 저는 2,000원짜리 하는 메가커피만 마시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한 달이면 6만 원이죠. 커피를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는 이 커피를 마시기로 선택했는가? 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습관이죠. 습관처럼 카페를 방문하고 커피를 주문하는 거예요. 매일 아메리카노만 마시지도 않죠. 스트레스 받고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달달한 거 마셔야 한다고 비싼 음료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습관인 줄도 모르고요. 저는 소소하게 커피값부터 아껴보자 라고 다짐을 했는데 카페를 꼭 방문해야 하는 경우엔 최대한 기프티콘을 활용하게 되고 금액이 높은 카페보다는 저렴한 카페를 방문하게 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걸 습관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카페를 가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카페를 가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내 삶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있다면 한 번쯤은 고쳐서 변화를 경험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중복 구독인데요. 특히나 OTT 서비스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왓챠, 유튜브 프리미엄 티빙 하나라도 제대로 보고 계신가요? 혹은 여러 개 등록해놓고 그것 또한 제대로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월 10,000원이라고 치면 3개를 구독하면 30,000원이에요. 하지만 사용시간은 주에 한두 시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콘텐츠 소비가 아니라 자동 결제된 착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OTT를 구독해야 한다면 여러 가지 말고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좋고 다른 회사의 영상을 봐야 할 때면 주변에서 아이디를 빌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구독해놓고 안 보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이 돈도 겨우 한 달에 10,000원인데 30,000원인데 라고 생각하면 이 작은 금액들이 모여서 큰 낭비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물건을 살 때 네이버 쇼핑으로 구매를 하는 편이라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가입을 해놨어요. 그것도 신용카드에서 주는 혜택이 있어서 네이버 멤버십 구독료 5,000원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 멤버십에 넷플릭스 구독료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는 결국 0원으로 네이버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면 포인트 적립이 4배가 더 되고 넷플릭스까지 무료로 볼 수가 있어서 OTT 구독료도 굳는 셈인 거죠. 이처럼 다른 구독 서비스에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로 활용하는 게 좋겠죠. 유튜브 프리미엄의 경우에도 원래 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업무적으로 유튜브를 많이 봐야 하는데 광고 보는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 프리미엄을 가입해야겠다 싶어서 알아봤어요. 유독이라는 서비스에 가입해서 한 달에 유튜브와 스노우 어플 이용하는 콤보로 9,9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13,900원인가? 금액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라면 13,900원은 좀 비싸서 가입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처럼 광고를 봐야 하는 시간도 줄여야 한다 싶으면 한 달에 이 정도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9,900원도 여기에서 10% 할인받고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OTT 구독 혹은 다른 구독 서비스들이 중복으로 돈을 납부하고 있진 않은지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혹은 저처럼 이미 다른 구독 서비스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모르고 있진 않았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편리함 과소비인데요. 배달비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배달비 3,000원이면 편하잖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문제는 그게 한 달에 10번이라는 겁니다. 음식값이 평균 12,000원, 배달비 3,000원, 10번이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15만 원이에요. 1인 가구 2030 직장인에게 최악의 새는 구멍이죠. 실제로 저도 배달을 줄이니까
낭비되는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피곤하니까, 귀찮으니까, 맛있는 거 땡기는 날이니까 라는 이유로 배달을 많이 시켜 먹었었는데 처음엔 배달비 3,000원도 아깝더니 나중엔 먹고 싶은 음식을 파는 곳이 배달비 6,000원인 곳을 보고도 이 음식이 먹고 싶으니까 배달비를 음식비라고 생각하자 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있진 않나요? 요즘은 배달 어플들이 무료 배달을 하고 있는 것도 많아서 예전만큼 배달비가 많이 나가진 않지만 가장 좋은 건 애초에 배달 음식을 잘 안 시켜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배달비를 음식값에 녹여서 파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저도 최대한 배달 음식보다는 배민마트를 활용해서 음식을 구매하는 편이고 배달 음식을 시켜야 한다면 이번 주에 몇 번 주문했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새는 돈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번째는 고정 지출을 착각해서 쓰지 않는 앱까지 구독을 하는 건데요. 헬스장 등록해놓고 한 달에 한두 번 가고 생산성 앱 구독만 해놓고 열어보지도 않고 자동결제의 무서움은 한번 등록하면 확인하지 않는다는 심리입니다. 이걸 기업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로 유도를 하는 건데요. 지출이 아니라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챗GPT가 유행한다고 하니까 나도 써볼까? 라는 심리로 결제를 해놓고 한 달에 얼마나 쓰고 계신가요? 한 달 구독료 3만원 뽑아먹을 만큼 잘 쓰고 있나요? 일단은 고정 지출을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으로 결제되는 건들이 많은데요. 전부 다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 꼭 필요한 부분들임에도 매달 자동 결제가 되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매월 1일마다 자동 결제되는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까먹고 계속 결제하고 있는 게 없는지 체크를 합니다. 매달 체크하다 보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고 업무적인 사용이 끝났으면 빠르게 해지해서 낭비되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무조건 문자 알람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세요. 이메일이나 다른 어플로 신청을 하게 되면 깜빡하고 놓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놓치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 5번째는 감정 소비입니다. 기분 따라 돈이 나가는 건데요. 오늘은 좀 힘들었으니까 주말이잖아, 이 정도는 괜찮지, 사고 나면 기분 좋아지니까 괜찮아. 이 소비는 패턴이 반복될수록 감정은 지출이다 라는 습관을 만듭니다. 결국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돈도 함께 무너지는 구조인데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감정 관리는 필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감정이 크게 느껴지는지,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생긴 건지, 어떤 사람에게서 혹은 어떤 일로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감정이 생겼는지, 이 감정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컸는지 아니면 에너지 소모는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가 이 부분을 인지할 수 있어야 지출을 통제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이 정도는 나를 위해 써도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 너무 자주 든다는 거죠. 이것도 습관이 돼서 계속 지출을 하게 만들고 이게 모여서 결국 태산이 됩니다. 처음에 10,000원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 쌓이고 나면 30만원 혹은 50만원 이렇게 큰 돈으로 불어나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감정 조절을 하는 연습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산을 세워도 못 지키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한두 번 쓴 게 뭐 어때서, 이번 달은 좀 특별한 달이니까 다음 달에 줄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가난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정리해볼게요. 우리가 가난하게 느끼는 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모르기 때문인 거고, 커피 한 잔, 배달 한 번이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소비가 일상이 된 구조 때문입니다. 작은 지출을 인식하고 내 소비를 스스로 선택하는 감각이 생기면 돈도 자존감도 함께 회복이 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버는 돈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통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작은 돈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보세요. 거기서부터 진짜 부의 첫 걸음이 시작이 되니까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나다운 삶을 응원합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부정이든 부정이든.